그 사람을 보낼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66의 과부가 됐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대요. 아침에 눈을 뜨지 않더라고요. 장례식장이 북적였어요. 남편 회사 사람들, 동창들, 친척들. 다들 와서 제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제 어떡하시려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죠. 착한 아내처럼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조문객들이 뜸해질 무렵이었어요. 빈소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에 흰 국화 한 송이를 든.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27년 만이었거든요. 영수였어요. 제 첫사랑. 아니, 정확히는 결혼 전에 헤어진 남자. 남편을 만나기 석 달 전까지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했어요. 집안이 변변찮다고. 그래서 헤어졌죠. 제가 먼저 끝내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7년이 흘렀는데 그 사람도 저를 알아봤어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둘 다 굳었습니다. 제 옆에는 큰딸이 서 있었고 조문객 몇 명이 더 있었어요. 그 사람은 천천히 다가와서 절을 했습니다. 정중하게. 낯선 사람처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목소리가 낮아졌더라고요. 나이가 든 거겠죠. 하지만 여전히 그 목소리였어요. 제가 23에 들었던 그 목소리. 손이 떨려서 답례를 하는데 부채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 사람은 금세 나갔어요. 5분도 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잃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영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늙었는데도 여전히 반가웠어요. 이상하게.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집에 혼자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그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저, 영수예요. 기억하시죠? 기억하냐고요. 어떻게 잊겠어요. 목이 메어서 대답을 못했어요. 한참을 그냥 숨소리만 들었던 것 같아요. 둘 다. 한 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조문도 제대로 못 드렸고 할 말이 있어서요. 거절했어야 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남편 죽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옛날 남자를 만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언제요? 카페에서 만났어요. 집에서 좀 먼 곳으로 정했습니다. 아는 사람 마주칠까봐. 그 사람은 저보다 먼저 와 있었어요. 머리가 많이 새었더라고요. 주름도 깊어지고.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평범한 질문이었어요. 대답도 평범했죠. 애 둘 낳아 키웠다고, 남편이 회사 다녔다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 사람도 결혼했대요. 아들이 하나 있다고. 부인은 3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당신 생각 많이 했어요. 갑자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66살 과부의 가슴이. 미안해요. 이상한 말 했나요? 그냥. 장례식장에서 봤을 때 놀랐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당신인 걸 바로 알았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울었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한테 미안해서, 영수가 그리워서, 아니면 흘러간 시간이 아까워서 다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연락이 계속됐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사흘에 한 번, 나중엔 매일, 전화로 문자로. 만나지 않아도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을 했어요. 밥을 하면서도 TV를 보면서도. 딸이 눈치챘나 봐요. 엄마, 요즘 왜 그래요? 표정이 달라졌어. 놀라서 거울을 봤더니 정말 달라 보이더라고요. 뭐랄까. 살아있는 얼굴이었어요. 남편 옆에 있을 땐 그냥 습관처럼 웃었는데 이젠 진짜 웃고 있었어요. 2달쯤 지났을 때 영수가 제안했습니다. 여행 갈래요? 하루만. 바다 보러요. 미쳤나 싶었어요. 66살 과부가 남자랑 여행을 간다고. 그것도 옛날 남자친구랑.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제 입에선 또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좋아요. 거짓말을 만들어야 했어요.
딸한테는 대학 동창들이랑 하룻밤 묵는다고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짓말이었어요. 44해 결혼 생활 동안 남편한테도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동시에 무서웠어요. 동해안 작은 마을이었어요. 민박집을 잡았는데 방이 2개였어요. 영수가 일부러 그렇게 예약했대요. 저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다고. 밤에 바다를 봤습니다. 둘이서.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어두워서 서로 얼굴이 잘 안 보였죠. 그때 영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그때 무슨 소린가 했더니 27년 전 이야기더라고요. 헤어질 때 얘기. 자기가 더 잡았어야 했는데 집안 때문에 포기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평생 후회했다고. 울컥했어요. 그 사람도 나처럼 후회하며 살았다는 게. 그게 위로가 되면서 동시에 슬펐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까워서.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그렇게 말했지만 손은 놓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놓지 않았고요.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1시간? 2시간? 모르겠어요. 민박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은 당신 방에서 자도 될까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영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진심이에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인생에서 제일 용감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제일 무모한 순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 안 할게요. 다만 하나만 말하자면 66살에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꼈다는 거예요. 남편하고는 달랐어요. 의무도 아니고 습관도 아닌 그냥 원하는 것. 원해지는 것.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영수가 자고 있었어요. 코 고는 소리가 들렸죠. 늙은 남자의 콧골이. 그런데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이 사람 옆에서 나이 들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수가 물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이대로 헤어질 거냐, 계속 만날 거냐? 대답을 못했어요.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아직 남편 죽은 지 3달밖에 안 됐어요. 애들은 엄마가 상복도 벗기 전에 남자 만난다는 거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시간을 주세요. 조금만. 영수는 알겠다고 했어요.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뭔가 이상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대학 동창이요? 누구랑 갔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들켰나 싶었죠. 애써 태어난 척했어요. 최 이모, 박 이모. 왜? 딸이 핸드폰을 들어 보이더라고요. 화면에 뭔가 떠 있었어요. 제가 영수랑 바닷가 벤치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민박집 주인이 찍어줬던 거였어요. 둘이서 웃고 있는. 이게 뭐예요? 이 남자는 누구고 엄마는 왜 여기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화나서가 아니라 충격받아서. 딸이 믿었던 엄마가 무너지는 순간이었겠죠. 할 말이 없었어요. 거짓말을 더 보탤 수도 없었고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 부끄러웠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죄인처럼. 아빠 돌아가신 지 3달 됐어요. 3달. 그런데 이게 뭐예요?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울었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울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누나가 말했나 봐요. 전화로 따지더라고요. 실망했다고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일주일 동안 딸이 저한테 말을 안 했습니다. 밥상도 따로 받았어요. 나 같은 집에 사는데 남처럼.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애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영수한테 전화가 왔을 때 못 받았어요. 문자도 답을 안 했고요. 며칠 뒤에 제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영수가 숨 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애들 때문이죠? 아니라고 할 수 없었어요. 맞았으니까. 나도 알아요. 미안해요. 당신한테 짐만 됐네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 때문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고, 66평생 처음으로 진짜 나를 찾았다고.
하지만 그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하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소리 안 나게. 딸이 옆방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석 달이 더 지났어요. 딸이랑은 다시 말을 하게 됐어요. 예전 같지는 않지만요. 아직도 저를 좀 이상하게 봐요. 이해는 돼요. 그럴 만도 하죠. 영수 생각은 아직도 나요. 매일. 특히 밤에. 그 사람은 잘 지내고 있을까요? 혼자서 또 외롭게 살고 있을까요? 후회하냐고요? 글쎄요. 복잡해요. 애들한테 상처 준 건 미안해요. 진심으로. 하지만 그 짧은 시간만큼은 진짜 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의무도 체면도 없이 그냥 나로 살았던. 이게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어쩌면 평생 모를지도 모르죠. 다만 하나는 확실해요. 66에 배웠어요. 사랑은 나이가 상관없다는 걸. 그리고 그게 때로는 독이 된다는 것도. 지금도 가끔 핸드폰을 들여다봐요. 영수 번호를 누를까 말까 망설이면서. 하지만 누르지는 않아요. 누르면 안 되니까. 그게 맞는 거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착한 엄마로. 죽은 남편의 과부로. 하지만 가슴속에는 아직도 그때 그 바닷가가 남아있어요. 파도 소리와 잡았던 손의 온기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제 얼굴 뒤에 이런 사람이 숨어 있는 줄은. 그리고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비밀은 끝까지 비밀로 남는 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이기적인 건가요? 답은 안 해주셔도 돼요. 저도 아직 모르겠거든요. 어쩌면 평생 답을 못 찾을지도 모르죠. 다만 하나는 확실해요. 그 석 달이 제 인생에서 제일 뜨거웠던 시간이었다는 것. 그걸로 충분할까요? 모르겠네요.